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34강 정유일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병신일주하고 정유일주는 위아래의 음양만 다르고 거의 비슷한 짝입니다. 병신일주가 금의 세계로 막 들어가기 시작한 병화라면 이 정유일주는 일종의 안착을 한 거죠. 안착. 요즘 대한민국 주식이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주식이 3천을 돌파했습니다. 돌파 못할 줄 알았는데 근데 3천만 돌파한 게 아니라 오늘 3,100을 뚫었습니다. 미쳤죠? 사람들은 3천 돌파하고 바로 꼬꾸라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꼬꾸라지기는 그냥 갭상승을 해가지고 3,100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병신이라는 간지가 발음을 잘해야 돼요. 병화신금 병신간지가 일종의 3천 돌파라고 비유를 한다면 한국 주식시장에 이 정유는 3,000대에 안착을 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탁 찍고 훅 내려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 정화는 유나라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의 나라를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 활성화시키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천간 지지의 관계에서 천간의 화라는 작용은 활성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지지의 금이라는 거는 일종의 안정, 보수, 문을 닫고 있다라는 영역이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막 성장을 하니까 직원들을 우르르 뽑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멈추고 안정된 단계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아무나 안 뽑고 선별해가지고 골라가지고 그전에는 희망자들한테 다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면접 봐가지고 5명 중에 1명만 이렇게 들여보내고 있어. 그게 일종의 안정, 보수화적 단계죠. 그게 금의 단계거든요. 금의 세상은 안정된 거야. 아무거나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천간에 화기운이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는 그러지 말고 우리 더 뽑자. 그러지 말고 더 활성화하자.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가령 이런 거죠. 그 작년, 재작년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과열을 막자라는 정책에서 부동산을 다시 좀 활성화시키자. 그런데 부동산을 대놓고 활성화하자니 국민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대출 상품을 국가에서 만들어냅니다. 아이를 2명 낳으면 줄게, 새로 이 도시에 오면 줄게, 한시적으로 젊은 사람을 정해서 줄게. 그래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폭삭 가라앉지 않게 나라에서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안정입니다 하는데 외형적으로는 계속 군부를 떼고 있는 형태죠. 이런 혜택 줄게, 저런 혜택 줄게, 집 좀 더 사라. 자, 이 병신과 정유라는 간지가 이 안정적으로 금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세상을 우리 좀만 더 놀자 같은 거죠. 회사 야유회가 끝나서 이제 공장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각종 특별 휴가라든가 특별 행사를 몇 개 더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연장시키는 단계, 그런 단계입니다. 자, 정유일주. 그래서 이 육식갑자에서 이 어느 간지가 좋고 어느 간지가 나쁘고 이거를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보통은 명리가들이 육식갑자에서 좋은 일주 몇 개 뽑으세요 그러면은 베스트 5 안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일주가 요 정유일주입니다. 일지에 천을귀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천을귀인도 아닌 게 재성 천을귀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돕겠다는 거예요. 귀인이 와서 어떤 분야에 금전, 재물, 사업 관련된 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죠. 그렇죠? 뭐 공부 잘하게 해주는 귀인도 있고 뭐 공짜로 뭐 생기게 해주는 귀인도 있는데 이거는 돈 벌게 해주는 귀인이라는데 이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정유일주는 이 음간 정화가 유금이라고 하는 고정되고 안정된 겁니다. 게다가 또 이 유금이 상징하는 글자가 이거 글자의 자의가 술주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 유금이라는 글자는 가치가 함축된 보석을 상징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천간신금이고 지지로 내려오면 유금인데 가치가 함축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마피아들이 현금을 운반한다. 그러면 뭐 한 10억 정도 운반하려 그러면은 봉고차, 밴, 트럭 이런 거 하나 갖고 와야 돼요. 승용차에 10억을, 요즘 5만 원짜리가 나와서 가능해졌는데 옛날에 만 원짜리 시절에는 사과 박스에다가 몇 박스를 실어 날랐죠. 근데 이 유금은 그렇게 돈을 사과 박스 몇 박스로 실어 나르는 형태가 아니라 뭐 요만한 다이아인데 20억, 뭐 요만한 칩인데 뭐 100억. 그래서 요거는
부피로 양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가치로 양을 따지는 형태니까 한마디로 병신일주가 새로 시작하는 돈 되는 일은 다 할 거야 라는 측면이라면 정유는 나는 아무거나 다 하는 게 아니라 난 알짜 자리, 핵심 자리, 요지 자리를 내가 관리할 거야 같은 측면이니까 가치적 측면에서 정유의 글자가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이 천을귀인에다가 재성천을귀인을 가지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죠. 문창귀인, 글도 잘 쓴대요. 학당귀인, 보통 학업에 인연이 좋다. 이제 이런 형태로 돼서 이 정일주에는 다양한 긍정적 프리미엄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정화의 본질을 좀 보도록 하죠. 문명의 등불, 지속하는 생명력. 앞전 시간에 배운 병화하고 차이점은 병화는 대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춰주겠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 다 줄게요. 이게 병화 정책이죠. 정화 정책은 뭐냐면은 필요한 사람을 핀셋으로 찝어서 필요한 만큼 줄게요. 같은 거죠. 야, 모든 사람한테 25만 원을 주면 물론 그 25만 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25만 원 필요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야 삼성 내 아들은 25만 원 필요 없잖아. 왜 나라 돈을 이상한 데 써?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정화는 핀셋이야 핀셋. 딱 필요한 사람들한테 200이나 300을 주겠다. 필요 없는 사람은 골라내겠다. 그런 정책과 같은 거죠. 자, 핵심 속성과 에너지. 정화는 병화와 달리 문명의 불꽃, 촛불, 등잔불, 화로처럼 늦게 달아오르지만 오래도록 지속되는 은은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병화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면 정화는 실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느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가 제발 어느 강대국에서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미국 형님 우리 좀 도와줘요. 우리 얻어맞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미국에서 만약에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탁 나와서 곧 우리 참전할 거니까 너희들 그만 괴롭혀 이러고 있으면 이게 일종의 상징적 제스처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당장 우리 집 앞에 탱크가 와가지고 우리를 구해줘야지 그게 실질적인 구원이라고 볼 수 있죠. 정화는 그래서 실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뭔가를 드러내고 밝히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병화를 쓰는 형태들은 나는 방송을 할 테니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말고 싶은 사람 말고 나는 가려서 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대중적인 방송을 하겠다라는 형태가 병화의 정책이라면 정화의 정책이라면 나는 딱 세무고시를 보려는 사람들을 위한 방송을 하겠다. 나는 딱 경찰 공무원 시험 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겠다. 나는 딱 이런 분야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범위를 좁히는 대신에 실질적으로 하겠다 같은 거죠. 삶의 지혜를 줄 때 모든 사람에게 두리뭉실한 지혜를 요만큼씩 주는 형태들도 있지만 딱 특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주는 그런 형태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화는 실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화는 실생활적인 현대 문명의 기술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 정유일주의 특징 자체가 특히 인터넷, 통신, 전자기기 등의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교한 기술력과 장인 정신을 의미한다. 병신과 정유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병신이 다소 중장비적인 요소라면 정유는 보다 IT적인 요소를 좀 더 띠고 있다. 물론 정유도 중장비 다룰 수 있고 병신도 IT 할 수 있는데 이 유금은 가치가 높으면서도 부피가 작은 기술이 함축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저가 상품 많이 만들어내는 형태가 아니라 고부가 가치 상품 딱 그 몇 개만 만들어내겠다.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거죠. 자, 사주 명리의 어떤 그 근원적 암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사주 명리학이 현실에서 작용하는 원리에는 일종의 인류의 무의식에 어느 정도의 원형적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어느 정도 발휘를 하고 있다. 그 상징성이.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이 화가 상징하는 게 문명이에요. 빛과 통신. 요즘 현대 시기지대는 문명입니다. 문명의 발달, 빛과 통신, 방송, 보여주고 드러내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형태들은 화에 대한 얘기고 이 유금은 정밀, 기술, 기계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물질적인 걸 말합니다. 그러면 빛과 통신과 가치가 높은 기계 장비가 만나면은 그야말로 IT죠, IT. 그래서 옛날에는 사주에 뭐 정유일주, 뭐 아니면 유금이 많으면 삼성에 들어간다. 뭐 이런 반도체 회사잖아. 요즘은 이천 특산물 하이닉스. 뭐 이런 거 다 반도체 회사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즘 현대 문명과 관련된 분야가 많다. 그래서 정유일주나 병정화 들어있는 사람들한테는 보여주고 드러내고 밝히고 요즘에 최고의 문명의 도구가 나왔는데 유튜브 뭐 이런 거 하시오. 또는 유튜브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실전 사주 때 보여드릴 이 사주도 요 정사월의 정유일주인데
이분도 유튜버세요. 근데 그냥 유튜버가 아니라 유튜버를 키우는 유튜버십니다. 유튜버를 양산해내는 유튜버예요. 유튜버를 만들어내서 일종의 트레이닝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유튜브 키우는 유튜버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주도 정화가 2개나 모여가지고 화를 도와주는 화, 뭐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죠. 함께 뭉쳐가지고 같이 횃불을 만들다 같은 형태입니다. 자, 유금의 내용을 좀 볼까요? 닭, 서산일락, 촛대, 등장, 정밀한 요소, 판단이나 결단이 요구되는 행위, 뭐 발효, 숙성, 저장. 발효, 숙성, 저장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딱 어느 정도 무르익은 완성된 것을 추구한다라는 측면. 그래서 이 금기운 자체가 완성도가 높은 기운이다.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걸 못 가. 목기운. 대신 목기운은 완성도, 결과가 아니라 기획을 잘하는 거예요. 시작과 준비의 단계에서 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요 금의 단계에서는 그 결론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 기획은 목한테 맡기고, 결과나 유지보수 관리는 금한테 맡기고, 홍보하고 소문내고 북치고 장구치고는 화한테 맡기고, 그거를 잘 저장 보관해서 오래오래 쌓아놓는 거는 수한테 맡겨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그 오행적 요소가 다 있으면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 오행적 요소 중에 한 2개나 3개만 있으면 잘하는 거 잘하면 되는 거고,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겠죠. 자, 정유일주의 특징. 보석, 촛불이 보석을 다듬는 형상.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촛불과 촛대 비유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금은 은촛대, 정화는 촛불. 과학기술 문명이 촛불처럼 빛나고 있구나. 문명의 기반이 된 어떤 빛과 통신, 이런 형태로 보고요. 옛날에는 정묘일주와 더불어서 이 정묘는 기도하는 손이라고 표현해서 종교적 물상으로 봤고, 이 정유일주도 보통은 촛대를 많이 사용했던 종교적 이미지를 갖고 와서 이것도 옛날에는 어떤 종교 철학적 상징으로 좀 많이 봤습니다. 약간 정묘가 기도하는 종교인이라면 정유는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총무원장 같은 사람이죠. 총무원. 총무원장은 살림살이 운영하시는 종교단체 살림살이 운영하시는 분이시죠. 절에도 보면 스님이 2 종류가 계십니다. 기도하는 스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판사판 해가지고 행정 관리해가지고 살림살이 운영하시는, 막 밥 짓고 입장료 받아서 막 절 짓고 막 사업 펼치시고 관리 경영 컨트롤 누구 인사 배치 이런 거 하시는 스님들 계세요. 자, 십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일주 좀만 더 볼게요. 예술적 감각과 재물운용 능력이 뛰어나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중에 재물운용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 자기 귀를 자른 그 고모 화가 같으신 분, 고갱이인지 고은지. 근데 이제 그림도 잘 그리는데 마케팅도 잘하고 돈도 잘 버시는 분이죠. 피카모, 우리 그분 계시잖아. 피카소. 재물운용 능력도 뛰어나다. 예술적 감각과 함께. 이런 분들이 IT 제품을 만나면은 예술적 감각이 들어있다. 디자인적 요소도 꽤 신경 써서 만든다. 이런 요소죠. IBM이 누구 때문에 퇴물이 됐냐면 IBM이 오리지널 공돌이들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리지널 이과생들이 만들었는데 근데 이후에 이과생들이 만든 컴퓨터에 예술적 감각의 컴퓨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애플이죠. 애플은 예술가가 이공계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 여심의 마음을 트렌드를 딱 사로잡는 그런 감성적인 컴퓨터와 IT 장비들이 나와서 나도 저거 하나 갖고 다니고 싶다. 아무리 갤럭시 폰에서 그 기능을 다 때려 넣어도 나는 그냥 이걸 갖고 싶다. 이쁘니까. 뭐 이제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정유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마인드와 예술적 감각이 함께 있다. 그래서 사실 정유일주는 다른 일주들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상당히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일주이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편제를 좀 살펴보는데요. 우리 앞선 병신일주가 병지편제인데 얘는 장생편제입니다. 자, 병지편제와 장생편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팀에 축구단이 있는데 이 병지편제는 이 축구단이 왕년에 잘 나갔는데 요즘 좀 이제 실적이 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 오픈빨 다 받은. 하지만 이제 지속 안정성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런 형태의 축구단을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장생 편제면은 뭐겠어요? 내가 운영하는 축구단이 지금 기대를